자, 오늘은 프로비저널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공소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모듈이죠. 프로비저널 모듈은 프랩을 하기 전 치아의 외형을 그대로 임시 보철물을 만드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엑소캐드에 있는 데모 케이스를 불러왔습니다. 데모 케이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는 모델 데이터처럼 프랩된 치아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치아를 프랩을 할지 선택을 먼저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36번 치아를 프랩을 한다 그러면은 36번 치아의 교환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은 36번 치아가 선택이 자동으로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마진이 약간 치은 하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치은 하방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로비저널 크라운의 마진이 약간 두껍게 형성이 됩니다. 최소 두께가 이제 0.5mm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진이 이제 이렇게 치은 연화로 깊이 내려가는 경우, 실제 구간에 세팅을 했을 때 잘 안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마진을 살짝 올려서 제작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토글을 클릭을 해서 위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로 마진을 일률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을 약간 치은 상방으로 형성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단계에서 조금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마진을 한번 여기서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마진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마진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다시 화면을 보시고 마진을 이런 식으로 약간 수프라 마진으로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디자인하거나 가공 후에 세팅을 할 때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적용을 누르면은 마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수정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치아의 표면을 브러쉬로 그려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도 있고요. Shift 키를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쭉 그려주게 되면은 영역을 더 넓게 선택할 수도 있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선택된 영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라운 하부를 디자인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할 것은 크라운의 삽입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작업 모델을 보고 크라운을 어떤 식으로 삽입을 하게 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간 버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교환면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크라운 하부 업데이트를 눌러주면은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부분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업 모델을 살짝 가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라운 하부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마진이 생각보다 두꺼워 보이는데, 마진의 최소 두께를 0.5mm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 경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1도로 되어 있죠. 숄더 경사는 좀 크라운을 끄고 내면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숄더 경사를 최대로 한번 올려 볼게요. 올리고 크라운 하부 업데이트를 눌러주면은 숄더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숄더 경사를 1도로 수정하고, 기울기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울기는 크라운 외면에 있는 이 월의 각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월의 각도가 지금 1도로 되어 있죠. 각도를 최대로 올리고 하부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크라운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30도로 설정하면은 이제 프랩량이 상당히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1도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던 보철물의 외형을 그대로 쓸 거라면은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보철물의 외형이 많이 손상이 되었거나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크라운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은 기존에 있는 외형이 아닌 라이브러리에 있는 외형을 볼 수 있고요.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외형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 교환면도 평평하게 할 건지 아니면 교두가 많이 살아있게 할 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교두를 만만하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합을 적용을 할 건데요. 교합을 자르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대합치의 형상에 따라서 교합면이 그대로 잘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티큘레이터 모듈을 가지고 있고 교합기에 장착해서 전방 운동이나 아니면 측방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모드에 들어간 이후에 도구에서 가상교합기를 시작해서 데이터를 교합기에 올려놓고 교합기에 이렇게 마운팅을 시키고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측방 운동, 전방 운동 등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고 마법사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동적 또는 정적으로 교환면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정적만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적 메뉴도 보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전방 운동, 그다음에 측방 운동 때 걸리는 부분이 없게 교환면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모면도 만들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모면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교환면에 이렇게 마모면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크라운이 형성이 되고 대합치를 끈 다음에 크라운의 외형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교환면도 너무 크지 않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최소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외형 그리는데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신다면은 최소 두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 진입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최소 두께 설정 하시면 이제 최소 두께가 0.5m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최소 두께를 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마법사로 돌아와서 외형을 수정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진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데 마진을 조금 내려서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전문가 모드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보철물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프로비저널 크라운 하부 디자인을 다시 들어가서 보더라도 마진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는 없고요. 그래서 마진을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보철물 데이터 삭제 오셔가지고 에그쉘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다시 마법사로 오시면
자, 이렇게 보철물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고 나면은 다음에 다시 또 마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진을 설정을 다시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마진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누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마진 설정된 걸 보실 수 있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크라운의 외형 디자인을 다시 새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 숄더 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최소값이 0.5mm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 모드 가셔서 최소 두께 설정, 그래서 최소 두께를 0.3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 마진의 숄더 폭을 0.3까지 또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진의 숄더 폭을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철물이 완성이 됐고, 이 보철물을 그대로 이제 PMA로 가공을 해서 임시 보철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프로비저널 모듈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프랩하기 전 모델과 프랩한 이후의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프랩하기 전 모델을 진단 모델로 설정해 두고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치과에 구강 스캐너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이제 치과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비저널 모듈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면은 좀 더 손쉽게 빨리 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